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플래닛 랩스, 이른바 지구 전체를 매일 찍는 회사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여러 자료들, 투자자 발표나 실적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토대로요, 이 회사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플래닛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적인 특징, 또 실제 활용 사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함께 분석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시작부터 좀 놀라운 게 500개가 넘는 위성을 이미 쏘아 올렸고 매일 지구 육지 전체를 촬영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죠. 특히 이들이 내세우는 그 애자일 우주항공, 애자일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접근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2021년 자료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의 크고 비싼 위성 말고요. 작고 저렴한 위성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개발하고 발사하는 겁니다. 약간 소프트웨어 개발처럼요. 애저일. 그게 우주 산업에도 쓰이는군요. 네. 덕분에 이제 위성 센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실제로 2021년 자료 보면 그 주력 위성인 슈퍼도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차세대 고해상도 위성인 펠리컨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비용 효율성이 높은 거죠. 이게 바로 플래닛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 기술이고 또 경쟁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자일 방식 확실히 혁신적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효율성만 높인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장점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데이터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애자일 방식 덕분에 많은 수의 위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깔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바로 압도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2022년 자료를 보면 하루에 최대 3억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영역을 촬영한다고 해요. 와, 육지 면적의 2배요? 네, 경쟁사랑 비교하면 한 100배 정도 넓은 커버리지라고 강조하는데 이 매일 전지구 스캔 능력, 이게 플래닛을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운용 중의 위성들을 보면 매일 지구 표면을 이렇게 훑는 플래닛스코프가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특정 지역을 고해상도로 찍는 스카이셋, 그리고 이제 곧 본격적으로 활동할 차세대 위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펠리컨이라는 위성은 30cm급 해상도가 목표고요. 테네저라는 위성은 초분광 센서가 달려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 화학 성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cm 해상도면 진짜 땅 위에 있는 작은 물체까지 보이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매일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그냥 찍어내기만 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가치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자료에 그 데이터 가치 사슬, 데이터 밸류 체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플래닛은 단순히 위성 사진을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원본 데이터, 그러니까 raw 센서 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사용자가 바로 분석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분석 준비 데이터, Analysis Ready Data, 줄여서 ARD라고 부르는데요. ARD요? 네, 예를 들면 그냥 구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한 모자이크 이미지인 베이스맵라던가 아니면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합쳐서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든 퓨전 데이터 같은 게 여기 해당돼요. 뭐랄까, 요리할 때 재료들을 바로 쓸 수 있게 손질해 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토양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숲에 탄소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같은 특정 환경 지표, 이걸 행성 변수, planetary variables라고 하는데 이런 걸 추출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작물 수확량을 예측한다거나 공급망 위험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반더셋이나 시너지스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 회사들을 인수한 것도 바로 이 데이터 가치 사슬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고객들이 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죠. 데이터 가공 단계를 쭉 거치면서 정보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구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하고 인사이트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 좋겠네요.
자료에 여러 분야 사례가 있던데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으셨나요? 활용 사례는 정말 너무 광범위해서요. 이걸 보면 플래닛의 영향력이 진짜 크구나 싶습니다. 특히 그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서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2022년부터 한 2025년까지 자료들을 쭉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플래닛 데이터가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 집단 매장지를 확인한다거나 곡물 운반선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유조선 활동을 감시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목적이나 정보 활동에 아주 활발하게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쓰이는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최근 2024년 3분기 자료에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례도 보고가 됐었고요. 이런 정보들은 사실 기존의 정보자산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어떤 시의성이나 객관성을 제공해주죠.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들이네요. 그럼 플래닛 쪽에서는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자료에 언급된 게 있었나요? 자료들을 보면요. 플래닛은 특정 정부나 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도 뉴스 매체라든지 비정부 기구, NGO 같은 곳에도 제공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의 중립성 그리고 접근성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고객에게 데이터를 팔고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런 점이군요. 국방 안보 외에 다른 분야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환경이랑 지속 가능성 분야는 플래닛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 중 하나예요. 그 노르웨이 정부가 후원하는 NICFI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데 2025년 1분기 자료에도 나오듯이 플래닛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 열대우림 지역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벌목을 감시하거나 산림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무료로요? 네. 그리고 그 초분광 위성 테네저의 활약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2024년 3분기하고 2025년 1분기 자료를 보면 텍사스에서 대규모 메탄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탐지해서 빨리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또 북극권 같은 아주 높은 위도 지역의 주요 메탄 배출원을 추적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네이처 컨설번시하고 협력해서 전 세계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 현황을 보여주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워치라는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걸 가속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환경 감시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데도 기여를 하는군요. 재난 대응이나 농업, 아니면 인프라 모니터링 같은 쪽 사례도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재난 대응 쪽은 아무래도 사건이 터지기 전이랑 후를 비교 분석해서 피해 규모를 빨리 파악하고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2분기 자료에 나오는 마우이 산불 때 플래닛에 그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화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파악하고 피해 지역을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하는 데 활용됐거든요. 이게 단순히 피해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케냐 홍수라든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같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렇군요. 농업 쪽은요? 농업 분야에서는 바이엘 같은 큰 농업 기업하고 계약을 확장한 것 외에도 파키스탄의 농업기술 스타트업인 팜다랑 협력해서 그 지역 농민들한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위성 기반 작황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에도 기술 혜택을 좀 넓히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메타 아시죠? 거기서 짓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을 AI로 분석해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쓰이는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하네요. 그런데 아까 하루에 2조 픽셀이 넘는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분석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AI 기술하고의 결합이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AI랑 머신러닝은 플래닛 데이터의 가치를 정말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미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뽑아내고 분석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기록을 보면 파트너사인 신세틱이랑 협력해서 AI 모델로 방대한 위성 이미지 아카이브 속에서 특정 물체, 예를 들면 중국 정찰 풍선 같은 거요. 그런 걸 빠르게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 AI가 그걸 찾아내는군요. 네. 그리고 플래닛 자체적으로도 공항에 있는 항공기 활동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AI 기반 피드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솔루션 개발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액센추어, AWS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도 다 이런 AI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들이 더 쉽게 접근하게 하려는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죠. 이런 AI 기반 분석 능력은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속도를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기술이나 활용 사례를 들어보니까 플래닛의 잠재력이 정말 상당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실적 자료들을 보면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네, 최근 실적 발표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을 보면 2025 회계연도 1분기엔 한 6,040만 달러, 2분기엔 6,110만 달러 정도였는데 가장 최근인 2026 회계연도 2분기에는 7,340만 달러로 분기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오, 계속 늘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BGAAP 기준 총이익률, non-GAAP gross margin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매출에서 제품 생산에 직접 드는 비용을 뺀 이익률인데 이게 꾸준히 올라서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정 EBITDA, 어저스티드 EBITDA라고 해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같은 거 빼고 실제 영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걸로 보면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026 회계연도 2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아,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군요. 네, 이게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꽤 긍정적인 신호죠. 특히 연간 계약이나 단연 계약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점, 이거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흑자 전환 성공에 장기 계약 비중이 높다는 건 확실히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 전략은 뭘까요? 어떤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연간 계약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대형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국방 쪽에서 강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최근에 미국 국가정찰국 NRO, 이나 국방부 혁신단 DIU, 또 영국 농촌지불청 UKRPA, 파나마 환경부 같은 곳들이랑 대규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게 이걸 잘 보여주죠. 정부 쪽에 강점이 있군요. 네. 둘째는 SCON이나 영국의 얼스아이 같은 지역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요. 셋째, 중소규모 고객들을 위해서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강화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1년 자료 보면 농업 고객 연간 계약 금액 ACV가 60배, 정부 고객은 분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사례도 나오는 걸 보면 초기 성장세가 아주 가팔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최근 보고서에서는 상업 농업 분야에서 일부 고객들의 예산이 좀 줄어드는 어려움도 언급되긴 했어요. 하지만 강력한 정부 부문 성장이 이걸 상쇄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 고객, 특히 정부 부문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군요. 플래닛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위성사진만 파는 회사에서 시작해서 AI를 결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지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문제 같은 아주 복잡한 글로벌 이슈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발전 가능성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차세대 펠리컨 위성에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위성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게 분석 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데이터만 딱 전송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위성에서 바로 처리한다고요? 네. 그리고 테네저 위성의 초분광 데이터는 메탄 감지 외에도 광물 탐사라든지 식물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분석하는 등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두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플래닛 랩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지구 전체를 스캔하는 독보적인 능력부터 시작해서 위성 데이터와 AI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국방안보, 환경, 재난 대응, 상업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적용 사례와 지속적인 성장세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핵심은 이 방대한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지구의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하고 신속하게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AI로 분석하는 능력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또 강력해진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가시성, unceasing visibility라고 하죠. 이게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를 낳거나 아니면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또 지정학적인 파급 효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플래닛 랩스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